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에서 부동산 중개법인 탑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물건을 여러분이 이제 그 물건을 사이트를 보고 물건을 어떻게 선택하고 그다음에 권리 분석 내지는 이제 이거를 이 물건을 입찰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이제 우리 사설 경매 사이트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경매 물건은 모든 게 다 사건 번호가 있어요. 우리 법원의 물건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2023 타경 경매 사건은, 모든 경매 사건은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이렇게 타경이라는 부호가 붙습니다. 2023 타경 51 8895 주택이에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빌라 또는 오피스텔 이런 물건인데, 지금 전용이 16.54평인데요. 감정가가 2억 2,500인데 지금 요번 그 2024년 12월 13일 날 635만 6천 원에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 2025년 2월 3일 날 최저가 450만 원 정도로 진행합니다. 이 물건을 보면서 첫 번째,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 경매가 계속 떨어질까? 의외로 우리 아마 애청자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부분들은 우리 민사집행법 102조의 무잉여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채권을 배당을 변제를 다 못 받거나 또는 집행 비용에도 이르지 못하게 계속 떨어질 수도 있겠죠. 지금 보시는 이 물건, 지금 감정가 2억 2,500짜리가 지금 45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과연 이게 언제까지 떨어지느냐? 이 물건 같으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집행 비용이 부족하면 경매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매가 이제 스톱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땐 요번 2월 달에 450만 원이니까 다음번에는 여기에서 또 30%가 또 저감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집행 비용하고 비슷해질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무잉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무잉여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언제까지 떨어지느냐? 집행 비용이 부족하지 않은 때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떨어질까 하면, 자, 이 물건을 보면 뭐냐면 등기부에 보니까 소유권 되고 바로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넘어오고, 그리고 지금 강제 경매가 들어왔어요. 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강제 경매를 했어요. 이 물건 같으면 우리가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여기 얼마죠? 2억 6,600만 원을 입찰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물건은 지금 감정가 2억 2,500짜리가 지금 450만 원까지 떨어진 거죠. 우리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을 때는 배당을 신경 써야 합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 못 받는 금액은 입찰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최우선 면제금에 해당이 된 부분들에도 매각 대금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편하게 그냥 500이다 그러면 배당 250만 원 받고, 근데 1번이 뭐냐면 배당에서 1순위가 집행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되기 위해서 법원에서 쓰는 비용이 있죠. 이게 1순위로 먼저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2분의 1씩 이제 근저당권자나 채권자와 임차인이 나눠갔는데, 여기는 거의 배당 비용이 거의 이 최저가에 비슷하게 돼서 제가 볼 때 그냥 여기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 금액은 거의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50만 원의 입찰을 받았다 하면 보증금이 얼마죠 지금? 2억 6,600만 원을 인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간혹 여기서 보면은, 자 보세요. 2023년 10월 5일 날 첫 매각기일 잡혀서 감정가 2억 2,500이 경매가 진행돼서 어느 한 사람이 한
56,000원에 매각을 받았는데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의 보증금 2억 6,600을 인수하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이 부동산의 취득 금액은 3억이 훨씬 넘어가죠. 그러니까 10월 17일 날 매각 결정기일 허가가 나와서 대금 지급 기한일이 2024년 11월 18일이었는데 미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보증금 10%를 그래서 이제 요번에 유찰돼서 다음에 이제 2월 3일 날 25년도 2월 3일 날 아마 450 정도로 다시 진행이 되는데 경매 어느 사람이 매각을 받아서 잔금을 내지 않으면 이걸 재매각이라고 그러고요.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그러면 이제 입찰 보증금을 10%가 아닌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찰을 할 때도 꼭 이 재매각 물건은 보증금이 10%가 아니라 20%다. 근데 이것도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집행 법원마다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느 법원은 30%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찰하려는 이 법원마다 이런 재매각인 물건은 보증금이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물건을 제가 선정된 이유는 첫 번째가 경매는 과연 언제까지 떨어지는지. 제가 뭐라 그랬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고 남음이 있을 때까지 경매가 떨어지거나 또는 집행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면 경매는 무익료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는 우리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니까 무조건 싸다고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건, 자, 매각 받았다가 다시 나와 있죠? 재매각 물건. 보증금이 통상은 10%인데 이런 물건은 보증금이 20%나 또는 30%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실제로 경매하려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여러분 잊은 거 있으시죠? 여러분 꼭 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